방향이 틀렸다면 모든 것이 틀린 것이다. 만약에 방향이 틀리면 노력할수록 잘못은 점점 더 커진다. 열심히 일할 때 반드시 고개를 들어서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서 있는 위치를 분명히 안다면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앞을 내다보는 결단력을 발휘한다. 주도권을 잡으려면 반드시 미래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앞을 내다보고 미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며 신속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과감한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 문제 해결은 단지 기술적인 것이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혁명적이고 결정적이다. 따라서 미리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야말로 반드시 미리 갖추어야 한다. 당신을 언제나 상대방에 맞장구 쳐주었고 거절할 줄은 전혀 몰랐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남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 무조건 상대방 의견을 따랐다. 하지만 마땅히 존중받기는커녕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거절할 줄 몰라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다.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만들며 나쁜 환경은 길이 아닌 길로 가게 한다.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문제 해결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 최후의 승자는 리스크를 잘 막는 사람이다. 정서의 마지노선을 설정한다.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분노, 충동, 맹목에서 벗어나 스스로 평화롭고 담담해야 한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예비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대비와 예비가 늘 필요하다. 순조로울 때 불리함을 생각하고 불리할 때 물러날 길을 준비하면 현재 방안이 통하지 않을 때 즉시 예비 방안을 꺼낼 수가 있다. 신념이 결과를 결정한다. 신념이 태도가 행동이 결과를 바꾼다. 나쁜 습관은 반드시 고친다. 나쁜 습관은 본능에 침투해서 타성이 된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잘못된 행동 방식을 조성한다. 습관의 족쇄를 풀어야 새로운 사고를 형성할 수가 있다. 좋은 사람은 왜 늘 상처를 받을까? 전반적인 소양을 높여야 한다. 전반적인 소양이란 뭔가? IQ, 지식, 깨달음, 의지력 등을 종합한 것이다.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속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노력한다. 용기와 함께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때로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포기했기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만들며 나쁜 환경은 길이 아닌 길로 가게 한다.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실력파가 되라. 세상은 어쨌든 실력이 우선이다. 나만의 장점을 크게 생각하자.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자. 어떤 분야의 강자가 된다는가. 실력이 향상될수록 자신감도 함께 자란다.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며 바꾼다. 강자의 품격을 배워서 인생의 강자가 되라. 가감에게 거절하라. 기본이 되는 이익을 지키라. 웃으며 용감하게 거절한다. 언제나 목표를 확실하게 세운다. 성공은 운과 기적에 기대서는 안 된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가 변하라. 인격은 부보다도 중요하다. 반드시 고통을 체험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나의 관점을 말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여라. 수줍어하지 않고 표현할수록 인정을 받는다. 고통은 참 많은 것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이다. 나를 알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이해부터 먼저, 소통은 그 다음, 침묵은 깨면 시작이 가벼워진다. 소통은 리듬을 타고 흐른다. 거절을 거부하는 원인을 끊자. 내 감정을 잘 알면 거절도 잘한다. 생각을 바꾸어서 세상과 화해하라. 부정적인 경험은 정신을 갉아먹는다. 낙천주의자는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나쁜 정서는 감옥에 가둬버리자. 6장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나의 관점을 말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여라. 수줍어하지 않고 표현할수록 인정을 받는다. 소통은 참 많은 것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이다. 나를 알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이해부터 먼저, 소통은 그 다음, 침묵을 깨면은 시작이 가벼워진다. 소통은 리듬을 타고 흐른다. 화가 나면은 5초 뒤에 말하기. 먼저 5까지 센 뒤에 말한다.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반복한다. 나만의 마지노선을 설정한다. 양보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인생의 원칙을 정하면 더 자신있게 행동할 수 있다. 불합리한 요구를 받으면 먼저
왜? 라고 묻는다. 성급히 승낙하지 말고 먼저 이유를 물어서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결정을 한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조깅이나 계단 오르기 등도 상관이 없다. 운동은 정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게 된다. 언제나 목표를 확실히 세운다. 목표를 대인 기피증. 사람들과 있으면 왜 두려울까? 낯선 사람만 만나면 빨개지는 얼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순발력이 생긴다. 지금 바로 한 발만 움직여도 인생이 확 달라진다. 남들은 당신을 생각보다 더 좋게 보고 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한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연습이 필수이다. 마지노선 사고. 누구도 마지노선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남의 영역은 절대로 지켜야 한다. 마지노선은 죽어도 지켜야 한다. 모든 건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대중적인 사교활동에 더 자주 참여한다. 대인 관계를 넓히고 교류를 확대해서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자. 말하기 연습은 일주일에 30분씩 집에서 한다. 거울을 보면서 할 수도 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나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말한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소통할지를 연습한다. 낯선 사람과 자주 소통한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나와 공통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매일 잠들기 전이나 잠에서 깬 뒤에 명상 훈련을 한다. 10분 동안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이 강해진다. 매일 생활의 일에 대해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다.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적고 하루를 돌아보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괜찮은 성격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자 중요한 것은 수단이 아니라 태도이다. 태도. 수단이야 태도. 바로 결정하지 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고려해. 저 웨일이는 심리 상담가이자 심리 교육 전문가로 심리학 연구와 직장인 교육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임직원을 위한 심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서울, 상하이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심리학 강좌를 열었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과감하게 거절하기 과정을 통해서 거절 심리 모델을 만들어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에서 벗어나 의연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저서로는 수줍음 때문에 자신을 해치지 마라가 있다. 옹균이 고보현은 숙명여대 중문과로 나와서 많은 책을 번역을 했네요. 오늘부터 웃으며 거절할게요. 왜 이리 왜 이리. 진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고 인내심을 갖고 바로바로 거절할수록 깔끔해진다. 먼저 경청을 하라. 그렇죠. 그냥 과감하게 거절하고 실력이 향상될수록 자신감도 자란다. 제목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죠. 소통은 리듬을 타고 흐른다. 침묵을 깨면 시작이 가벼워진다. 이해부터 먼저 하고 소통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네요.